감독이 이선 경쟁자 이름이 있지만 예. 몇 명 빼고는 탁 튀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이승우 이길 선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두세 명, 번뜩임 요런- 번뜩이고 마지막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예. 저는 이승우 좋아합니다. 예. 뭐 아까 전에 제가 그 뽑힐만 하나 예. 뭔가 이제 이승우도 이제 20대 중반이 넘었잖아요. 뭐 되게 뭐 나이 먹고 아니고 훨씬 더 이제 활약할 길이 많지만 지금은 또 저는 전성기에도 이상한 나이는 네, 아닌데. 이제 비슷한 레벨의 선수라면은 어린 선수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감독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17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히플라이브 월요일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예. 근데 제가 채팅 안 읽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많이 늙었나요? 누가? 와, 수빈이 형 개 늙었다고 07학번이라고 하니까. 07학번이 늙었으면 나는 00학번인데 더 늙어야지. 형도 진짜 장난 아니다. 지금 학번을 새내기가 따지면은 2, 4학번이니까 00이야. 내 아들이야 지금 새내기들. 아들도 형 군대 갔다 온 아들이네. 그렇지. 원일이 형이 학번이? 05. 05. 너 뭐 나랑 2살 차이고. 저는 14. 14. 야, 너도 이제 10살 차이야, 새내기들이랑. 이제 어이구, 그렇습니다. 많이 시간이 많이 숙여- 지났네요. 분위기가 숙연해졌네요. 예. 근데 더 숙연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요거 네. 예, 왜 가도록 숙연해? 하겠습니다. 왜 저기 숙연? 아, 누군가는 숙연할 수 있죠. 아, 네. 네, 누군가는. 좋아요. 아, 일단 물어보기 전에 가봅시다. 어때요? 이 뉴스 딱 들었을 때. 황선홍 감독 오피셜 얘기입니다, 대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죠? 아, 저는 예. 뭐 이제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예, 편하게 하시죠. 네, 뭐 그냥 얘기하는 거. 나는 무슨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의 어떤 형이 그냥 마음, 내 마음 보고서 주관적인 딱 생각. 보고. 예. 황선홍 감독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부터 예. 에? 음. 뭐 되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어요. 근데 황선홍 감독이 딱 부임을 하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사실 축구 팬이 일일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현재로서는 예. 대전 팬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음. 네, 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일단 대전도 대전이지만 황선홍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쨌든 정말 굵직굵직한 커리어가 있었던 감독이고 여전히 스타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던 좌절을 겪은 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그 시기가 힘들었던 건 황선홍 감독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근데 바로 다시 이 감독직에 또 한 번 뛰어들지는 몰랐어요.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다시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혹시 감독에서 이제는 정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는 너무 큰 사실 그 감독에게 멍이기 뜨고 네.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 엄청난 구멍이 생긴 거기 그렇죠.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K리그1의 감독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다시 좀 생각보다 빠르게 보게 되었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황선홍 감독 또 감독이 또 못하다가 또 잘할 수 있는 게 감독이고 그것도 맞아요. 네, 네. 한 해 한 해도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실망감을 준 황선홍 감독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전 팬들이 이제 뭐랄까 좀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임하고 나서 지금 좋지 않은 대전의 분위기를 이제 반등시키고 일단은 잔류하고 그다음에 내년 시즌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거다. 바로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힐 분위기를. 수 있다. 네. 허나 중요한 건 만약에 황선홍 감독이 그동안 프로팀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이번에 대전에서 보여주면 대전은 한 3년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진짜 왜냐하면 대전이라는 팀은 이제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팀이거든요, 사실. 그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안감이 너무 크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원일이 형이 할 얘기들이 사실 많아요. 이따가 이제 서울 네. 얘기도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주원이 형, 형철이가 이제 황선홍 감독 대전 이제 오피셜 관련해서 막 얘기할 때 제가 원일이 형을 살짝 봤는데 계속 주물럭. 왜? 일단은 왜냐면은 원일이 형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축구팀 감독에 있어서 100% 팬이 저 감독 경질해야 돼, 저 감독 별로야 라고 하는 것보다
대다수는 그럴 수 있는데 소수는 그래도 믿고 가자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희룡 입장에서도 황선홍 감독을 우리 중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봤었고 어떻게 보면 영광도 같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우리 혹은 대전 팬들이랑은 조금은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원희룡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랑은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원희룡이 저한테 방송 전에도 조금 걱정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깔고 원희룡 얘기를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멘탈이 56세임에도 불구하시고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 네. 사실 이런 힘든 일을 겪어서 바로 또 똑같은 일을 누가한테 하라고 그래봐.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좀 리커버리가 필요한데 아니 뭔가 이런 압박받는 게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는 받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놀랬다. 네,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반대라기보다 그게 긍정적으로 지금 안 본다는 건가요? 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죠. 네. 좀 쉬고 또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이게 시간이 짧으니까. 네.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원일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네.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가? 저도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형철이랑 형이 감독이었어요. 올림픽 대표팀 했는데 아시안게임 메달을 따가지고 그래도 쭉 가는 분위기였는데 우리가 연속해서 진출했던 올림픽에 진출을 못 시켰어요. 네. 그런데 전에 있었던 예전에 이제 상호 합의하에 물려놨던 대전이라는 팀에 또 한번 제안이 왔습니다. 바로 합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좀 쉬었다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으로 딱. 만약에 본인 입장에서 아. 난 갈 때까지 갔다. 근데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느낀다면 네. 거절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형은 받아요? 약간 그 마음 아닐까요? 예. 형님들이 주신 마지막 기회야.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야, 난 뭔가 보여줘야 돼. 이건 기회야. 본인의 생각이라면 약간 그게, 여기서 점점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좋아. 그렇죠. 왜냐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이슈만 소문이란다. 부정적인 이슈만 소비가 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른 어떤 포인트를 마련해서 이전에 안 좋았던 이야기들을 다 이제 약간 무마시키고 어떻게 보면 잠잠하게 만들고 좀 좋은 이슈들로 본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채워놓고 싶은 마음이 본인에겐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왜 본인에게 그 당사자에게 왜 선택을 당신이 그렇게 감독이 되겠다고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본인 입장에서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제안을 제안하는 한 구단에게 뭔가 조금 더 그렇죠. 우리가 왜 그랬느냐, 왜 선임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될 대상은 저는 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난주에 비슷한 이 주제로 영기훈 감독과 수원삼성 불링즈 얘기할 때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했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린스만 얘기할 때 클린스만 얘기하기 전에 협회 쪽을 또 얘기하잖아요. 그쵸.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잘하면 모르겠는데 만약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이럴 줄 몰랐나요? 네, 그럼 이럴 줄 모르고 얘기한 구단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보드진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축구라는 게 의외성이 있고 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축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뚜껑 열어봐서 한 시즌 또 몇 경기 또 봐야 돼. 그래, 진짜 이게 모르니까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거지. 근데 만약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칠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뭐 실드 친다.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요.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진짜 그러니까 그거예요. 딱 팩트는 놀라운 선택입니다. 예. 네, 놀라운 선택. 일단 좀 더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전이 2부 리그 시절인 2020 시즌 3위 기록하다가 9월에 상호 합의하에 황선홍 감독이 물러났고요. 그리고 이제 4년 만에 지금 다시 대전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설경 감독 루머도 사실 굉장히 많았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황선홍 감독이 오피셜이 뜬 상황이고요. 결베란 감독을 다시 데려오는 거 이거는 그냥 황선홍 감독이랑 별개로 이런 거 좀 괜찮습니까?
와, 사실 이게 그 흔한 일은 아니죠. 예. 보통 경질한 감독이 다시 와서 뭔가 소방수를 한다는 게. 예. 예를 들어서 뭐 당장 경질된 감독들, 리버풀로 따지면 갑자기 브랜던 로저스가 다시 부임을 한다는 거고, 예. 뭐 맨유로 따지면 갑자기 솔샤르 감독이 또 부임을 이거 한다는. 안 돼. 그리고 딱 각 팬들에게도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예. 아, 이건 조금 석연치 않은 것이 아니냐. 왜냐면 보통 이게 생각하기 힘든 주제들이기 때문에. 아, 생각해보니까 램파드가 있네요. 그쵸. 근데 램파드는 어쨌든 소방수를 전제하고 그때 왔던 거라서 두 예. 번째로 왔을 때가 소방수 맞아요? 램파드요? 그때는 램파드 얘기는 저는 소방수 네. 맞다고 봐요. 그 소방수 맞냐고. 불을 던지르긴 했지. 불을 던지르긴 했지. 그 말로가 램파드로. 그때 예. 첼시 축구는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때 황선홍 감독이 있을 때 단장님이 그 허정 아,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때 나갈 때 그냥 내가 듣기로는 단장하고 감독 간에 이런 껄끄러움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팀이 안정적이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분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적으로는 된 게 아닌가. 아마 그러다 보니까 황선홍 감독을 불러도 되겠지라고 생각한 뭐 모기업이든 프런트든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 예. 결별한 감독 다시 데려오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떠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 떠날 때. 예. 예. 근데 그런 건 있잖아. 이제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그때 나 성적 때문이 아니고 아, 다른 그 일. 개인적인 어떤 그 축구적인 축구 외적으로 트러블이 있어서 나갔다. 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는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랑 그런 거를 별개로 대전으로 본인이 돌아가는 게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는 관계도 괜찮아졌고 네. 어쨌든 나는 그라운드 외적인 이슈가 있었으니 내적으로는 괜찮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건 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 그라운드 내적으로 당시의 경기력이 좋았느냐? 사실 그러진 않았죠. 예. 개인적으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어린 시절 좀 저의 영웅이었고 그렇죠. 예. 또 뭐 포항에서도 또 좋은 기억이 있는데 올림픽 그때 예선에서 일본 이기고 제가 그 다음날 히든 나왔거든요. 예.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래서 그날 막 빵빵 터뜨렸거든. 근데 그 다다음 주인가 예. 예선 그 올림픽 예, 딱 예. 진출을 못 시키고 9주 안 부르더라고 나를. 출장 정지당했어. 난 솔직히 나 안 나갈라 그랬고 나 그거 하고서 좀 부담받아가지고 저 이번 주 좀 쉬면 안 될까 근데 자체로 좀 그걸 징계를 주더라고. 예, 그래서 예, 내부 징계가. 잘 예. 하시면 저도 여기 나와가지고 또 컨디션 좋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감독이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감독이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직업군, 그러니까 새로운 팀에 갔었을 때 못하라고 고사지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잘해서 좋은 모습 보이면 좋은 거고. 단지는 우리 현 상황만 봤을 때, 지금의 상황 봤을 때 불안한 건 사실이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대전이 지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또 감독이 왔는데 황선홍 감독이 못한다 그럼 대전 강등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전 팬들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황선홍 감독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잔류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순위 말씀드리면요. 10위가 전북이고 11위가 대전이고 12위가 대구인데 세 팀이 승점이 14점으로 똑같고 다득점 때문에 전북, 대전, 대구 순위예요. 그러니까 승점만 봤을 때는 셋이 그냥 공동 꼴찌다. 그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잔류 가능할까요? 일단 6월, 7월이 어쨌든 새 감독이 왔고 예. 선수들이 가장 좀 뭐랄까 정신적으로 새 감독이 왔을 때 좀 무장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윤도영 선수도 그렇고 이준규 선수도 그렇고 대전 B팀에서부터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 어린 자원들이 1군으로 콜업이 돼서 어린 자원들 활약이 지금 굉장히 또 좋아요. 어린 자원들을 중심으로 그 선수들의 장점을 황선홍 감독이 살려준다면 그리고 감독 교체 효과로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드는 축구를 해준다면 그래도 6월, 7월의 성적에 따라서 대전의 어떤 잔류 가능성이 좀 점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박창현 감독의 대구가 감독 교체 버프를 좀 받고 있다가 요즘에 조금 네. 떨어지고 있거든요. 결과를 보면. 대구가 조금 지금은 좀 위기를 느낄 수 있는 흐름이 됐고 그걸 오히려 반대로 대전이 조금 올라오는 상황들이 된다면 하위권 경쟁에서 대전이 조금 그래도 승점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볼 수 있는 거는 대전 외국인들이 예. 좀 튀는 성격은 없어 보인다. 외국인 선수랑의 아무래도 황선홍 감독의 관계 요런 게 좀 신경 쓸 수 없나? 있는데
은라파나 뭐 네. 구택 이런 애들 표정 보니까 황선홍 감독 말 잘 들을 것 같아요. 절실해 보이기는 하더라고. 은라파 네. 이런 애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 선수들이 황선홍 감독이랑 좀 안 맞았어요? 자기 의견을 좀 많이 표출하고 뭐 아니면은 뭐 팀 워크에 좀 해가 되는 뭐 자기한테 패스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막 짜증내거나. 짜증내고 막 손 올리고 그럼 뭐 황선홍 이렇게 감독이 수비 그런 안 거- 하고 막 먼 산 보고 있고 네. 뭐 그런 친구들하고는 좀 많이 안 맞았죠. 이번에도 외국인 선수 잘 못 쓰고 하면은 진짜 황선홍 감독은 네. 그 꼬리표 계속 가는 거죠. 가는 뭐. 거죠. 뭐. 힘들거든요 본인도. 아유 그럼. 좋은 애들이잖아요. 네. 대전 외국인 선수들. 첫 경기란다. 채팅창에 지금 저 레안드로 말씀을 하시는데 레안드로는 제가 대전 경기 직관 가서 봤었거든요. 이민성 감독이 경기 내내 레안드로 교체 투입되거나 선발로 뛰잖아요. 10초, 20초 단위로 계속 레안드로에게 계속 손짓을 하고 계속 지시를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레안드로가 수비할 때 안 뛰어가지고 지적받고 아 그래. 그리고 혼나고 막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황선홍 감독 스타일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럼 레안드로 선수는 지금처럼 뭔가 소통이 안 되거나 뭔가 활동량을 못 가져가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기회 못 받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10분 드네요. 컷. 10분 컷. 아니, 그렇게 10분 컷이라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가볍게 봤을 때는 네. 그냥 아예 플랜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아, 레안드로는 네. 이미 그냥 쟤는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그런 유형의 선수를 싫어하니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잘 똘똘 뭉치게 해서 가야죠. 아 심지어 지금 보니까 첫 경기가 황선홍 감독 부임 첫 경기가 바로 포항 원정이라고. 아 근데 포항이랑 지금 승점 차랑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는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도 다시 돌아와서 심지어 상대가 포항이야 정말 잡고 싶은 생각은 절실할 것 같은데 냉정하게 최근 흐름만 봤을 때는 아무리 감독 교체 버프가 있다고 해도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그때 요즘 포항도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될나. 내용이 포항도 조금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긴 하죠. 감독 교체 효과가 어쨌든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느 팀이건 한번 감독이 바뀌었을 때 주전으로 좀 더 뛰기 위해서 새 감독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잠깐이나마 발생할 수 있는 효과니까 최대한 승자 선점을 좀 노려봐야 되겠죠. 이게 맞아요. 황선홍은 자기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런 선수 쓸 게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선수를 기용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세요. 아우 세죠. 예, 그래서 뭔가 좀 트러블이 내가 볼 때 알게 모르게 그런 선수들과 트러블이 없는 감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다 있지만 이게 약간 좀 한번 틀리면 약간 좀 이렇게 탁 끊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황선홍 감독이? 일단은 끊고 안 끊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한테 이제 많이 맞췄죠 우리가. 이제. 포항에서는 잘 못 맞추고는 개성 강한 선수들은 좀 많이 못 뛰었나요, 그러면? 근데 팀으로 가기에는 이게 개성이 강한 선수들보다는 살려주기보다는 이제 팀적으로 좀 하려고 저희가 2013년에 성적 냈었던 것도 뭐 팀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성적이 났었고 뭐 그러면 서울에서 잘 안 됐던 이유는 뭐 개성 강한 선수들을 좀 뭐 못 살려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컸겠죠. 그럼 그런 단점은 있는 감독이네요, 사실. 뭔가 좀 튀거나 그런 선수들을 좀 잘 어떻게 어르고 달랜 다음에 팀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융화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현재까지는 좀 아쉽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많이 23세 하면서 많이 서울 겪으면서 많이 발전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발전하셨을까요? 그렇게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죠. 일단 우리가 직전에 봤던 수빈 형이랑 같이 입중했던 인도네시아전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내용이. 기억하시죠? 말도 안 되는 경기였죠. 말도 안 사실. 되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경 감독 루머도 있었는데 설경 감독은 괜찮았을까요? 대전 갔으면? 사실 근데 설경 감독도 선임됐을 때는 분명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경남에서 보여준 어떤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전술에 대한 유연성이나 그리고 결국 성과를 분명하게 냈느냐 K리그 2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결국 설경 감독이 내었다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설경 감독도 지금 이제 감독으로서 뭔가 필요한 어떤 유연한 부분, 융통성의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팬들의 수요보다 기대보다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설경 감독님이 지도자로 진짜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경남에서 나름 그 본인의 브랜딩을 철학을 했죠. 좀 네. 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사실. 그 채팅창에도 나오는데 제가 경남 경기 진짜 중계 많이 갔었는데 네. 이상적으로만 작용이 되고 선수 퀄리티만 높으면 꽤 재밌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축구거든요. 근데 사실 K리그 1 팀들도 사실 모든 스쿼드가 완벽한 팀들이 없어요. 그쵸. 그런 축구를 사실 2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쉽지 않았죠. 투반전에 막 실점 많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려앉은 팀 상대로 굉장히 어려워하다가 실수해서 막 지는 경우도 실수하고 있었고. 막, 예. 전술적으로는 기억나- 본인들이 설경 감독이 원하는 컬러는 확실한 편인데. 예. 선수 때 기억나는 거는 2010년에 제가 포항에서 같이 선수생활 네. 하셨을 때 했었을 네. 때 시즌이 끝났어. 1년 동안 이제 우리 달렸잖아, 축구로. 그럼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근데 회식 자리에서 새벽 4시에 예. 거기서도 축구 얘기를 해. 전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나는 그걸 보고서 예. 되겠다. 아니 질리더라고. 회식 자리에서도 또 이걸 놓고 뭐 아 물병으로 해요? 뭐 술잔이라? 뭐 바르셀로나에 뭐 누가 뭐 하면서 뭐 예, 예. 누가 뭐 이니에스타 막 얘기하면서 막 예, 예, 예. 그래서 보고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축구 전술에 좀 많이 그 선수 때부터 많이 맞아. 투자하셨던 것 같아요. 예, 되게 그 나름 그 설경 감독을 보면 예. 좀 이렇게 보면 되게 좀 뭐랄까 우락부락한 느낌 있잖아. 간단하잖아요. 우락부락하잖아요. 아니더라도 어. 약간 좀 그렇게 좀 얼굴도 그쵸. 좀 간단한 차 느낌? 있고 그쵸, 약간 그쵸. 그런 느낌인데 예. 빡센 느낌. 나름 되게 이제 고민도 어. 많고 깊고 나름 인텔리한 어떤 네. 그 축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유형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좀 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설기현 감독은 한 번쯤 더 보고 싶다. 네. 뭐 대학교 때 감독 성균관대 감독 하실 때도 굉장히 좀 다른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황선홍 감독 커리어 이거는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이후에도 좀 기회가 있을까요? 사실 올림픽 대표팀 때도 저는 한동안은 감독직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예.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이끌었을 때 뭔가 성적이 딱 안 나오는 시점, 그리고 정말 이런 좀 충격적인 사건, 그 사건의 어떤 당사자가 됐을 때는 그 뒤에 바로 감독직을 이어받는 경우들이 사실 그동안 많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마지막 도전 아닐까요? 저는 좀. 근데 지금 보다 보면 이렇게 예상 밖의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 또 축구판이기 때문에 예. 진짜 궁금하다. 네,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기회를 받는 감독 처음 본 것 같아. 전 세계 통틀어서. 저는 뭐 형철이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저는 나 모르겠어 나도. 저는 분명 두세 번은 더 있을 그러니까. 거라고 봐요. 예. 어. 원 하위권 팀 갑자기 소방수로 혹은 투. 아니 근데 뭐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네. 어떤 모습을 전 있을 봤을 것 때 같아요. 이렇게 기회를 많이 받는 감독은 그만큼 이제 뭔가 기대하는 바가 뭐 있겠죠. 근데 와 이번에마저도 좀 잘 안 되면은 근데 난 그렇게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이번에마저도 안 되면. 자, 이게 오늘 사실 오프닝 토크였는데 황선홍 감독 관련해서 이제 원일이 형도 와가지고 좀 길게 얘기해봤고 계속해서 좀 K리그 얘기로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K리그입니다. 네. 서울 팬들이 최근에 올 시즌 경기 보는 게 특히나 직관 가서 보는 게 아주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제 다녀왔죠. 예. 주원영이 입중계했고 주말 경기에서 서울이 광주에게 1대2로 패배하면서 지금 리그 4경기에서 무승 2무 2패고요. 홈에서 무려 5연패입니다. 포항전 졌고요. 전북, 울산, 대구, 광주 이렇게 졌습니다. 링가드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이제 돌아오면서 조금씩 그래도 좀 활발함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최근에 결과는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고 직관도 그때 울산전에 5만 명 넘었었고 요번에도 2만 명 넘었죠? 2만 명은 넘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사실 글쎄요. 저는 만약에 홈 경기 성적이 조금 더 좋았다면 분명 더 많은 관중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서울특별경기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2만 명도 아주 대단한 관중 수긴 하지만 이전보다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진한 홈 성적에 대한 팬분들의 마음이 일부 반영된 기록이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가 예. 응원은 항상 좋죠. 예, 수 오신 분들 응원은 정말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도 홈 경기에서 또 이게 전 끝나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선수들 인사로 오는데 요즘에 계속 홈에서 야유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야유의 정도가 이번에는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예. 수호신의 응원력이 뭐 언제나 그렇듯 최고고 정말 월드컵 경기장, 서울월드컵 경기장 오시는 분들 보시면 분위기 좋고 북측광장 한번 돌고 왔거든요. 예. 근데 키링 사려다가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못 샀어요. 오. 근데 그 정도로 진짜 서울 경기는 갈 때마다 와 여기 진짜 축제다 이런 느낌이 확 주는데 문제는 선수들의 경기력, 결과가 지금 그만큼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그런 많은 관심과 애정이 경기가 끝나는 시간대에는 다 분노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야유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분명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 이제 황선홍 감독 관련해서 대전 관련해서 순위 말씀드렸는데 딱 세 팀만 읽어드렸잖아요. 전북, 대전, 대구. 그 바로 위가 서울이에요. 지금 서울도 엄청 내려와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의 서울 왜 좀 부진이 이어진다고 보세요? 아 진짜 모르겠어. 뭐
이 축구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진짜 그 취임사를 제가 그 김기동 감독을 이 오늘 한다 그래서 취임사를 다시 듣고 왔거든요. 예. 자신감이 너무 넘치고 그랬는데 지금 막상 이 뚜껑 까보니까 저도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니까 진짜 어렵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원영이 봤을 때 서울의 가장 큰 문제. 한번 모르겠습니다. 스쿼드가 얼마나 두터운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렇게 스쿼드의 그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한 번은 조금 이렇게 좀 신선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리빌딩. 리빌딩까지는 아닌데 시즌 중에 그렇게 하기는 너무 좀 어렵고. 그렇죠. 시즌 중에.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기력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으나 어제 그 광주와 서울의 경기를 봤을 때 네네네. 네, 서울의 경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냥 홈인데도 분위기나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 그다음에 선수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뭔가 좀 짜임새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잘 그 먹혀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라는 거고 링가드가 요즘 뭐 말할 때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해도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링가드가 정말 링가 하면서 여기저기 그냥 뛰어다니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나 특수한 포지션에서 네. 저기서 링가드 잡으면 위력적이다가 아니고 링가드만 뛰어다닌다? 아니 이 그냥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뛰어다니다가 그냥 링가드 하면서 뛰어다녀요. 그냥 여기저기에서 이제 있는데 예, 그냥 그러고만 있습니다. 네. 서울 축구를 보면은 네. 네. 그러고만 있어요. 네. 어떤 팬분께서 이제 혹시 서울 전술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안 보여요? 스타일을 확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것이 의도이며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수들이 정확히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지, 김기동 감독이 부임하면서 어떤 색채를 지금 FC 서울이라는 팀에게 입혔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팬분들이 보기에도 스타일이 보이고 그걸 하려다가 좀 뭔가 우여곡절이 생기는 거면 혹시 홈에서 연패를 하더라도 물론 5연패는 그래도 너무 심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일부 경기 지더라도 괜찮아 우리가 그래도 가는 길이 방향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계속 응원해줄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와 지금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거. 이거는 결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김기동 감독이 부임했지만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 되게 그 서울 경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빌드업을 하고 공을 이제 패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술을 짜는 거고 그쵸. 골대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가져가는 거고 왜 골대에 가까운 곳에 볼을 갖다 놔야 슈팅을 때리고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건데 서울의 패스웍을 보면 이 뭐랄까 3선 뭐 요즘 뭐 4선, 3선, 2선, 1선 있잖아요. 지금 수비, 미드필드 공격을 봤을 때 한 평지에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이게 빌드업을 할 때마다 수비가 여기 있잖아요. 미드필드는 한 이 정도의 높이의 단차가 있는 것 같고 미드필드에서 공격수가 이 정도의 단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맞아요. 너무 어려워 보여 이게. 맞아요. 저도 서울 경기 뭐 중계도 하고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느낀 바는 템포들이 다들 너무 느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대의 수비를 좀 풀기 위해서는 그리고 뭔가 선수들의 장점을 심지어 링가드까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볼을 전개하는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데 다들 잡아두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경기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늘리는 건 알겠으나 그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세요. 다 뒤쪽이에요. 이거는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빌드업도 아니고 그냥 공을 가지고만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를 보다 보면 김기동 감독도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제 경기만 보더라도 센터백 2명의 기성용이 내려와서 변형 백스리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승모, 링가드로 3-2 빌드업을 하기도 하고 최준 선수가 또 오버래핑 안 하고 뒤로 내려와서 최준이 백스리의 오른쪽에 서고 이제 이승모 선수랑 이제 기성용 선수가 중앙으로 갔다가 기성용이 이제 올라가면서 공격 가담하고 아니면 뭐 한승규가 잠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치가 그때그때 바뀌어요. 후반전 보면은 원래 이승모 왼쪽에 기성용 오른쪽 아니면 뭐 링가드 오른쪽에 했는데 후반 되니까 이제 이승모 선수를 약간 오른쪽으로 빼서 좌우 위치 바꾸기도 하고 했거든요. 경기 중에
변화를 이것저것 많이 줍니다. 근데 배치는 바뀌는데 뭔가 뚜렷한 효과들이 안 나와요. 아까 주원이 형 말씀하신 것처럼 단차가 있는지 따로 놀아. 선수들 위치가 바뀌면서 이렇게 선수들끼리 시너지가 나면 되겠구나 하는데 빨리 볼이 처리돼야 되는데 계속 잡아두고만 있으니까 위치를 바꿔도 시너지가 안 나고 효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답답합니다. 가끔씩 링가드가 내려와서 볼을 잡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링가드 위주로 보면 링가드가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내려와서 볼을 잡겠냐라고 그쵸.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전술적으로 되게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제가 그걸 봤을 때. 네네네. 안 되니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링가드 내려오면 그 위에는 어떻게 할 건지. 한명 비죠. 일류친구 혼자만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유기적인 어떤 그 선수의 움직임을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 시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둔탁을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시도하다 보고 빠른 축구를 하다 보면 둔탁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정확한 축구를 해야지만 득점이 나올 수 있고 팀이 좋은 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그 시도 자체의 횟수도 너무 적고 또 시도하려 치면 너무 부정확하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핑계거리 없다 서울은. 네, 지금 더 이상 핑계거리 없다. 서울 홈에서 5연패. 네. 그래서 홈 5연패에 우리가 좀 되게 매몰돼서 그렇지 최근 경기에서 딱 봐도 한 거의 10경기에서 2경기 정도밖에 승리가 없어요. 10경기에서 3승 있습니다. 근데 그 1승은 이랜드와의 경기 FA컵. 홈에서 코리아. 10경기 3승이에요. 네, 최근 10경기. 저는 축구적인 얘기는 예. 아니고 예. 포항이랑 서울이랑 맞지 않는다. 이미 서울이 그 홍선홍 감독님이 갔잖아. 예. 안 됐잖아. 근데 포항이랑 서울이랑 그게 안 나는 맞는다. 이 궁합이. 포항에서 올라오는 거는 좀 어. 그 서울 그 프로트- 영입하는 분들도 예. 자제를 해주고 포항에서 가는 분들도 좀 이쪽 대각선 쪽으로 많이 포항 보내잖아. 예. 그 선수들이나 감독님들도 이제 선택하실 때도 포항 위로 선수는- 위로 올라오면 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럴 수 있어. 좋은 축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홈팬분들이 아, 재밌게 볼 수 근데 있는. 이제는 이 정도로 안 좋으면 김기동 감독은 포항에서 멤버가 그렇게 좋다는 평가를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서울은 감독이 문제인지 선수가 문제인지 팀이 전체적으로 문제. 왜냐면 어떤 감독이 와도 항상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구단에게도 많은 분들이 서운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감독이 와도 지금 계속 이런 부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아니 FC서울에 왜냐면 FC서울 지금 이번 시즌 제일 잘 나가는 감독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감독 교체를 한 거니까. 네. 가장 핫한 감독을 데려온 거고. 평균 성적이 이미 서울이 10년 전 팬분들의 기대치보다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감독을 바꾸는데도 계속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전에 김규동 감독이 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구단을 운영하고 뭔가 이 시즌을 풀어가고 있었던 구단이나 아니면 뭔가 프런트의 방향성 아니면 뭐 당장은 뭐 아무래도 생각나는 선수단에 대한 어떤 구성의 문제점 그런 것들까지 팬분들은 아무래도 실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기동 감독이 이번 시즌 처음으로 또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기동 감독은 이제 팀을 맡은 지 이제 두 번째 감독이에요. 두 번째 팀이잖아요, 서울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팀으로 따지면 경험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두 번째 팀을 맡았는데 시간을 줘야 된다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가 되면 그 얘기 못 나옵니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서울이 그동안 부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순위권을 유지해야 시간도 주는 건데 이 정도로 처져 있으면 그 말 하는 것도 민망해요. 옆에서 누군가가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안 좋기도 네. 하고 사실 뭐 그럼 프리시즌 안 하고 아예 중도 비임했냐 그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저는 그 포항에서 김기동 감독이 서울 왔을 때 구단에서 그 뭐라 그러죠? 청룡 원월도라 그러나? 그 칼? 예. 그걸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휘두르라고. 근데 그거를 자신 있게 못 휘두른 것 같아. 근데 처음에 김기동 감독 부임했을 때 그런 걸 되게 잘하신다고 근데 하셨잖아요. 원래 FC 서울이 제 느낌에는 그걸 잘 안 주거든 감독한테. 이 칼을 잘 안 준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줬어. 근데 뭔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대로 이걸 잘 못 쓰고 있지 않나. 그러면은 진짜 더 휘두르세요. 주원형 말대로 감독으로서는 이제 두 번째 팀밖에 안 됐으니까 그 새로운 팀을 새로 좀 맡았을 때 뭔가를 하는 게 김기동 감독이 어려움도 겪는 거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첫 시즌에 이렇게 감독 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진짜 그리고 그 감독밖에 능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 다음 시즌에 선수가 성장하는 것처럼 감독도 그렇게 성장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그것도 너무 안 이제 좋아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내야 돼. 그러니까 뭐 중위권 그래. 적어도 중하위권 정도 뭐 12팀이니까 중하위권이라 하면 하겠는데 사실 거기서 좀 더 그래도 미긴 서울 해야지. 정도면은 그래도 중위권 정도는 유지를 해야 내년 네. 시즌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라고 그치. 볼 수 있는데 한 5위, 6위 정도에다가 나이 든 선수들 내년에 요 어린 선수들로 대체하면 김기동 감독이 더 잘 이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거 밑에 하위권에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 전북도 감독 바뀌었지. 그쵸. 대전도 감독 바뀌어가지고 분위기 좀 이렇게 살리고. 근데 대구까지 분위기 살린다? 예를 들어서 대구도 약간 지금 뭐 흔들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다 시도는 하고 있잖아. 승점 3점 차예요. 네. 근데 그 시도를 해서 효과를 봤어. 네. 다른 팀이. 네. 그럼 서울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서울이 강등권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럼 서울도 뭐 감독 교체 스파크 효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왜? 강등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에 대해서 뭐 싫고 좋고를 떠나서 김기동 감독이 계속 서울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지금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위권 정도는 올라서야 된다. 네, 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면 안 돼. 이 과거에 예.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 이 과거의 영광으로 다시 올라가자 이 얘기를 하면 선수들도 이제 지칠 것 같아. 다 오래전 얘기해서 탈피해서 그냥 오래전 새롭게 얘기. 다시 네. 그쵸. 해야 된다. 지금 보면 거의 선수단 얘기도 많아요. 나이대가 너무 많다. 구성이 잘못됐어요. 빠르게 좀 가야 네. 되는데 빠르지 않다. 그래서 이거 느린 선수들이 많아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음. 선수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기동 감독 축구에 그래도 좀 맞는 선수들이 많아요? 아니면은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결국 선수단도 지금 구성이나 전체적인 이 조합이 예.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얘기했던 이게 당장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이 정도의 어떤 그 순위권에서 뭔가 벗어나는 상승의 효과를 못 보는 상황들이 이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선수단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네. 당연히 그 선수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서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래도 항상 홈 경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오는 것 그리고 분위기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인데 그거랑 이건 별개예요. 완전히 선수단을 구성하고 시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준비는 최근 시즌들이 다 좀 좋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결국 지금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좀 답답함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선수단도 원일이 형은 선수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들도 반성해야죠. 뭐 감독 네. 바꾸고 뭐 다 했는데도 네. 이게 성적이 안 나는 거면 네. 분명히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선수단 같은 경우는 이 선수단이 원래 좋은 순위를 내던 선수단이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냉정하게 보면. 선수단 네. 본인들을 이제 돌아봐야죠. 예. 네. 뭐 제일 잘했던 게 나상호인데 나상호는 없는 거고 지금. 그 지금 뭐 서울이 김기동 감독 와가지고 뭐 이제 우승 경쟁이나 챔스 경쟁 하다가 김기동 감독 와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잠깐 마이스 감독 있었을 때 좋았을 때도 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C 서울이라는 이 이름이 자꾸 딴 걸 막 가려요. 예, 거기만 묻어 있으면 되게 다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뭐 되게 잘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냉정하게 좀 바라보면 분명히 아주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요 정도로 설 관련 이야기 마무리하고요. K리그 관련해서 마지막 소식 이승우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도 이제 많은 좀 커뮤니티에서 여론도 갈리고 하더라고요. 이승우 선수 과연 대표팀에 갈만한가 요 얘기입니다. 올 시즌 손FC에서 지금 13경기 8개의 골 2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말 경기 인터뷰했어요. 이승우 선수. 근데 왜 세레머니 잘 안 하냐고 묻자 그냥 제 기분이 그래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뭐 요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뭐 교체 진짜 관련해서일 나는- 수도 있고 A 대표팀 관련해서일 수도 있고. 너무 귀엽다. 아니 진짜 매력 있지 않아요? 네, 왜 세레머니 궁금하고. 아니에요? 제 기분이 그래요. 아 그럼 진짜 그 기분 그럴 수 있거든. 예. 진짜 맞아요, 어떤 근데.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네.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셋이 이승우 선수 빙의했다면. 전 개인적으로 대표팀 차출이 안 된 것. 예. 왜냐면 이승우 선수는 저는 아까 첫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대표팀 갈만하나? 예. 갈만하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쟁력이나 기술 보면 저는 대표팀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이승우 선수 이미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대신에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선 자원이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경쟁에 있어서 정말 좀 힘든 구석이 있는 것은 맞으나 어쨌든 이승우라는 선수 본인의 폼은 지금 대표팀에 갈 만한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 그렇기에 본인이 발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조금 실망할 수 있고 선수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실망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기분이 좀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팀 이승우 선수 포지션 뭐 2선 경쟁자 보면요. 손흥민,
배준호, 엄원상, 이강인, 이재성, 홍현석, 황인범, 황희찬 있습니다. 뭐 황인범 선수는 더 밑선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경쟁자가 이승우 선수 올 시즌 K리그에서 미친 활약은 맞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팀 2선 경쟁자도 너무 쟁쟁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이승우 선수가 예. 그냥 이제 안 뽑히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네네네.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해서 뭐 골짜기 세대, 낀 세대 이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아니면은- 이승우 선수가 예. 아주 반짝하고 했을 때가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대표팀 갔죠. 아니,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기대감 갖은 어린 나이였는데 지금의 이승우 선수를 뽑는 거는 저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 예예예. 만약에 이승우 선수보다 몇 년 어린 선수가 이제 해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배준호 선수처럼. 네. 그러면 앞으로 몇 년의 미래를 봤을 때는 배준호를 뽑는 게 맞잖아요. 두 분이 네. 대표팀 감독이에요. 배준호랑 지금 이승우 가지고 한 자리 딱 모자라요. 한 명만 데려가야 돼요. 둘은 누구 데려갑니까?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승우 데려갑니다. 이승우 이유는? 아 저는 예. 여기 2선 경쟁자 이름이 있지만 예. 몇 명 빼고는 탁 튀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이승우 이길 선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번뜩임 요런- 번뜩이고 마지막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예예예. 저는 이승우 좋아합니다. 예. 솔직히 저도 이승우가 할 것 같아요. 형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전에 제가 그 뽑힐만 하나 예. 뭔가 이제 이승우도 이제 20대 중반이 넘었잖아요. 98이면 26, 7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휴, 이제 이제는 예, 그러네. 뭐 되게 뭐 나이 먹고 아니고 훨씬 더 이제 활약할 길이 많지만 지금부터 저는 전성기에도 이상한 나이는 예, 아닌데. 이제 비슷한 레벨의 선수라면은 좀 더 어린 선수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감독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이승우는 씁니다. 오. 네, 지금의 이승우는 뽑아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은중 감독이 이승우 선수를 교체로 출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한 거 있어요. 시즌 진행 중에. 지금 수원FC가 사실 이전에 김도균 감독일 때는 수비가 굉장히 많이 불안했었고 올 시즌 김은중 감독이 오면서 정말 감독 본인이 되게 많이 신경을 썼던 부분은 실점을 줄이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승우 선수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승우 선수에게 수비 가담까지 적극적으로 시키진 않잖아요. 네네. 물론 시키는 하겠지만 그럼 낭비예요. 그럼 수비 가담을 위해서 이승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써야 된다는 건데 이승우의 그 톡톡 튀는 공격력을 그럼 팀으로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에 어느 정도 수비 안정화를 위해서 내려서야 할 때 조금 윙들도 수비 가담을 해야 될 때는 좀 더 활동량이 많은 자원들을 선발로 쓰고 이승우 선수는 톡톡 튀는 공격력으로 경기 분위기를 바꾸고 그리고 공격을 극대화했을 때 장점이 확 살아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후반에 교체 출전을 시켜서 이승우 선수의 그런 번뜩이는 장점을 내세우겠다, 활용하겠다. 예. 이런 전략이 이제 김은중 감독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김은중 감독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제가 대표팀 감독이라면 선발로 뛰는 선수들은 딱 생각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그럼요. 뭐 예. 그리고 이제 뭐 홍현석 선수도 그렇고 이재성 선수도 예. 그렇고 중앙까지 그렇죠, 활용하면 그렇죠. 예. 이강인은 뭐 다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뭐 정말 확고합니다. 예. 근데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엄원상처럼 뭔가 속도의 엄원상 그리고 뭔가 이승우처럼 공격에 딱 집중을 시켰을 때 기술로 상대를 좀 흔드는 그런 능력 있는 선수들 약간 교체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은 선발로 뛰는 선수들과는 다른 매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뭔가 이승우도 꼭 배준호 선수가 누가 더 낫다 아니다 이거를 쓰는 게 아니고 예. 제가 감독이라면 이승우는 이렇게 쓰겠다라는 그 조커로서의 옵션이 떠오르는 게 있어서 김은중 감독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잠깐 좀 생각이 나는 매력적인 카드라고 좀 보고 있어요. 잘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일이 형도 딱 이 아니, 의미 때문에. 머리에 튀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이거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중부일보였나요? 그 수원 쪽의 기자분들께서 저한테도 질문 전화가 많이 와요. 이승우 선수가 왜 선발이 아닌지 얼마 전에 또 아르한 선수의 퇴장 바로 당했잖아. 데뷔하기 전에 왜 아르한 선수가 못 나오는지 아, 이런 질문을 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답변을 드리고 저도 찾아보면서 또 현장에서 김은중 감독님하고도 인터뷰도 해보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집에 가면 혼자 왜 안 뽑히지? 혼자 생각할 때 있잖아 원래 이게 정리하고. 그런 것도 있죠. 예, 일적으로도 그러니까. 예. 비슷한가요 주원 형도 약간 형철이 의견이랑? 약간 형철이가 진짜 정리를 잘해주긴 했던 것 같아.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는
확실히 캐릭터 있는 그쵸. 예, 이런 선수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항상 월드컵이나 이런 데 나갔을 때 강팀하고 나왔을 때 이승우 선수가 그때 대표팀에 뽑혔을 때 예. 사람들이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승우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때 뽑으라고도 엄청 그때 장난 그랬었죠. 아니었어. 그렇게 그때도. 좋아했다가 예. 이제 대표팀하고는 어느 정도 좀 멀어졌었는데 네. 지금의 상황 또 이제 소속팀에서 많이 못 뛰기도 했었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수원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이승우 선수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뽑는다면은 형철이의 어떤 그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상이 맞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감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감독 성향. 네. 예. 아니 지금 실력만이나 여러 가지 포인트로 봤을 때는 뽑을만 해요. 네. 우리가 항상 이선 자원이 많기 때문에 경쟁자가 뽑힐 만한 선수가 못 뽑히고 좀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말도 사실인 거고. 네. 그러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이승우 선수가 들어가도 어느 정도 논란이 있는데 납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뽑히면은 그것도 논란이 있지만 또 납득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라는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저는 뽑혀도 논란이 없고 안 뽑혀도 논란이 없다고 생각해요. 뽑혀도 뽑힐만 하고 논란까지 나올 얘기거리라고 합시다. 논란이라고 하기보다. 안 뽑혀도 예.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자원들이 별로 없어. 이선에. 예. 근데 지금의 이승우를 안 뽑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근데 사실 있다니까요. 뽑을 선수들이 있고 이승우를 안 뽑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독의 취향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선만 다 데려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배정돼 있는 쿼터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 이승우도 대표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아시안컵부터. 예. 본인이 없을 때 안 좋았으니까 지금 본인은 한번 들어가서 자신의 영향력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뽑히니까 이제 수원 FC 직관 갔는데 그 트랙 뒤 포항 네. 원정석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승우의 그때 박스 안에서 막 드리블하고 그게 이런 거. 멀리서도 저쪽 골대로 공격하는데 보이더라고. 부드럽다. 그리고 이제 되게 그 수원 FC 경기를 보면서 이승우가 더 다른 공격수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공격수라고 얘기한 것은 K리그 다른 공격수가 다른 점이 뭐냐면 슈팅이 비슷하게 갑니다. 날카롭게 간다는 얘기예요. 요즘 저는 K리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때리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뭐냐면 이거 때려봤자 각 안 나오고 그거 없어. 근데 여기는 뭔가 자기 드리블을 하다가 보면 때릴만 해. 근데 거의 확률이 적어. 근데 그냥 때리려고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축구를 계속 보다 보니까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확률 없는 슈팅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각도가 없거나 확률 없는 슈팅을 했을 때 뭘 해야 되냐? 슈팅 기술이 좋아서 골키퍼가 막기 힘든, 즉 두 번째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슈팅이냐? 아니면 비슷하게 가느냐? 날카롭게 가느냐? 이런 건데 약간 어이없게 그러니까 슈팅을 날려버리는 슈팅 찬스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그냥 뭐 때릴만해 그냥 전향이야 라고 했는데 그냥 때려버리는 확률이 적은데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승우 선수가 슈팅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선수들과 다른 어떤 특출남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뽑혀가지고 활약을 했을 때 설사 그 슈팅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골문을 위협하거나 뭔가 슈팅 하나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승우 선수가 장점을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가지고 있다. 확실한 장점이네. 그거는 진짜 스페셜한 거지. 자, 지금 오늘 K리그 이승우 선수 관련 이야기 했는데 재밌는 소식들이 쭉 이어졌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토론은 해외 축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민 얘기 나왔던 게 언제인지 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레바민 걱정하는 건 아니다. 나중에 챔피언스리그 딱 토너먼트 막 조별리그 때도 힘들고 막 이러다가 보면 토너먼트 8강에 이런 세 팀 막 다 가 있고. 그렇죠. 리그 보면 미네는 우승하고 있고 레알이랑 바르셀로나랑 막 끝까지 막 리그 우승 경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쭉 있다 보니까 레바민 이렇게 묶였던 것 같은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부터 가면요. 요번에 15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서 진짜 압도적인 유럽의 왕. 유럽 챔피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게 환희영이 쓴 대본이라서 축구 보는 시절 기준으로 딱 적어놨는데 98년부터 적어놨어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챔피언스리그 무려 9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초반, 중반 친구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축구 봤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그냥 챔스는 우승한다고 봐야지라는 느낌일 거예요.
AC 밀란이 7번, 미넨이 6번, 리버풀이 6번, 바르셀로나 5번, 아약스가 4번 우승을 했습니다. 일단 챔피언스리그 결승 뭐 이후에 뭐 리뷰랑 이런 거 많이 하긴 했는데 소감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역시 레알이다. 네, 상대가 조금 이제 득점하지 못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시점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노릴 줄 아는 팀. 다 전략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반전 초반에 사실 도르트문트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도르트문트가 꽤 압박도 잘하고 어쨌든 아데미를 필두로 해서 기회도 좀 만들었고 그때는 이제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기동력이 좀 문제가 됐죠. 네. 레알도 바이에른 뮌헨이나 맨시티 상대할 때처럼 계속 지역 수비 뭐 이렇게 수비 간격 좁혀서 막는 것에 집중할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중원 기동력에 문제가 생겨서 생각보다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때 도르트문트에게 찬스가 있었는데 골대도 맞추고 오프사이드도 있고 아데미가 놓치고 그러면서 이제 0대 0이 좀 이어졌는데 딱 그 시점에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 이렇게 경기했다가는 좀 위험하다. 조금씩 미드필더 위치를 내리더라고요. 카마빈가랑 크로스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레알 마드리드가 견고하게 막고 도르트문트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이미 이전에 파리전 때도 한 60분쯤 됐을 때 아데미가 슬슬 지치는 게 보였어요. 이번 결승 때도 그랬거든요. 수비 가담 많이 해주는 아데미가 지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도르트문트의 그 수비나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그때 레알이 다시 힘을 주기 시작하면서 집중력을 발휘한 것이 2대 0의 스코어로 이어진 것이다. 예. 경기 시간대별로 참 전술 운용을 잘했다라고 느꼈던 게 이번에 저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확실하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을 최근에도 좀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바르셀로나와 뮌헨은 예전만큼의 호성적을 최근에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레바민 구도 이번 시즌 끝으로 좀 단어를 바꿔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레바민 그래도 계속 묶어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른 팀들 껴서 섞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뭐 역사와 전통으로 봤을 때는 레바민이 또 이제 상징하는 게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바뀐다 그러면은 예전에 바뀌었어야죠 사실. 지금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미넨이 이번 시즌에 4강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뭐 바르셀로나도 뭐 라리가에서는 뭐 얼마 전에 우승도 했었고 뭐 나름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제 8강 맞죠? 8강에 올라와서 이렇게 뭐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근데 뭐 최근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맨시티라든지 뭐 그런 팀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팀 생각하면은 맨시티밖에 떠오르진 않긴 해요. 당장 맨시티는 이미 지난 직전 시즌 트래블인데 맨시티는 이미 궤도에 오른 팀이라 봐야죠. 그래서 이거 환영 대본이죠 오늘. 그렇죠. 환영이 요거 세우라고 딱 적어뒀거든요. 이거 재밌습니다. 유명 구단 레벨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 A+, A 정도까지. 그 지가 와서 하라 그래요. 이거 와가지고 환영 우리한테만 물어보고 본인 얘기는 안 하시네. 뿌리지 말고 그 자기가 와서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환영이 짜졌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들 만한 팀. 레알 마드리드. 한 팀만 해요? 아니요, 뭐 이거는 티어는 뭐 우리 이거 그거 우리가 할까요? 업앤다운을 하면 되는 거니까 숫자는 뭐. 술 게임 하듯이 한 팀씩만 얘기하는 거야. 한 팀만 돌아가면서. 얘기해. S에서 오케이 해봐. 레알 마드리드. 원일이요. 바르셀로나. 맨시티. 맞죠? 레바맨. 형 하나 해야 돼요. 나 해야 돼? 네. S? 여기서 더 해? 아스날. 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아까 미넨이라며 미넨은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당연히 나 미넨 할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스날 나와서 깜짝 놀랐어. 뮌헨? 뮌헨이 최근에 그 S가 맞아요? 분데스리가에서 리그 우승도 못하고 지금 근데 2019-20 시즌 때 정관왕했는데 2019, 20이 몇 년 전이냐고. 그러니까 이거 4년 몇 년 전으로 가야 되냐고. 그때 코로나 시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잠깐 S.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S는 레알은 무조건 이거 들어가야 되고. 새롭게 하지 말고 누구 얘기하면 거기에 그 동조해도 된다고 합시다. 아니 왜 룰을 바꿔요? 왜냐면 다음에는 형부터 갈게. 나는 여기 바르셀로나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뮌헨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형이 생각하는 S. 그러면은 S가 내 팀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S. 난 레알하고 맨시티. 자, 저도 둘밖에 없다고 생각해. 저도 S는. 둘인 것 같아요. 원일이 형도 그러면은. 나도 둘로 같이. 네. 그리고 이거부터 헷갈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A뿔이랑 A로 가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자, 이게 A뿔. 느낌상으로 온 거잖아요. 그럼요. A뿔 하나씩 하실래요? 나는 A뿔은 A뿔.
난 인터밀란. 인테르. 그쵸. 네. 뭐 지난 시즌 챔결도 갔고 올 시즌 리그 우승했고. 네, 그다음에 예. 하나 더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뮌헨? 뮌헨. 두 팀씩 가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줄이면 되니까. 저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 전 파리도 A 플러스 들어가는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파리 A 플러스가 되나? 파리도 애매한가? 나는 파리 될 만하지 않아? 리그왕에서의 우승 타이틀은 계속해서 있고 2019-20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인테르, 뮌헨, 파리.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파리 지금 음바페 빠졌으니까 A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거 생각하면 또 그렇네. 자, 일단은 두께요. 일단 네. 인테르, 뮌헨, 파리에다가 저는 리버풀? 리버풀이 있었구나. 근데 그런 식으로 가정하면 여기도 이제 클럽 빠지고 어떻게 될지 그러네. 모르긴 한데. 근데 리버풀 A풀 네. 가야죠. 일단 둡시다. 인테르, 뮌헨, 네. 파리, 리버풀 네, 두 오케이, 팀씩. 인정. 예, 원일이 형. 하나 빼면 되니까 나중에. 저는 맨유, 아스날. 맨유, 아스날. 성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봐야지. 구단 규모로 보면 맨유는 네. 맨유는 맞긴 해요. 새끼 맨유는 아니지 새끼야. 지금 맨유 팬 뭐기? 아니 맨유는 아니지. 또 역사. 그 뭐야 어디를 하는 거야? 뭐 전체적인 뭐 역사도 다 들어가고 뭐 들어. 그러면 맨유는 S야 S 사실. 최근으로 좀 갑시다. 최근 그래. 최근 3년 가자. 1920부터 3에서 5년. 1920부터 네. 24년까지였대. 2019년부터 24년 5년 봅시다. 딱. 야, 이게 어렵다니까 이게. 그래서 환영이 이런 막- 걸 집어넣은 거야. 그래. 자기 없을 5년 때. 전에 또 갑자기 너 아까 전에 5년 전에 그 뮌헨 그거 할 때잖아. 뮌헨 트리블. 그래서 뮌헨 파리예요 그때 결승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파리를 넣은 뮌헨 거였거든. S지 5년 전까지 들어가. 그 사이에 뭐 리버풀은 또 우승했고 챔스 우승도 있고. 아직 5년엔 해당되니까. 일단은 적어둘게. 맨유 아스날도 적어두고 형철이. 와, 전 사실 리버풀, 파리, 인테르 딱 세 팀 중에 두 팀이었는데 뭐 더 대충 해 그냥 이거. 일단 그냥 해봐. 해. 일단 해봐. 더 추가할 수 있는 팀이 있나? 클럽 월드컵 참가팀 타드립 팀도 됩니까? 남미. 예. 돼요. 돼요? 해봐요. 아씨, 뭐 이런 질문이 있냐 진짜. 이 둘에다가 네. 네. 이 정도 해 생각 안 나면 그러니까 안 나는 이런 거 거야. 해요. 네. 지금 바르셀로나냐? 바르셀로나는 아닌가 최근 5년은? 리그 우승도 있는데. 바르셀로나 나는 A뿔. 그러면은 아스날도 리그 우승 없는데 뭐 A뿔인데 뭐. 어씨 그러네 또. 바르셀로나 A뿔 맞죠. 네, 그래도. 이게 어렵네.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렵구나. 어려워.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하고 안 되겠다. 나 솔직히 환영이 A- 너무 어려운 질문했다. A팀 마드리드까지 하고 싶었어. 아틀레티코? A 정도까지. 네. A 정도. 네. 어쨌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S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S가. 근데 그 S에는 레알이랑 맨시티. 근데 저는 S는 진짜 딱 두 팀. 레알 팀. 맨시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그 두 팀이 가장 단계가 위인 것 같고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도 만약에 분데스리가를 우승했다면 모르겠으나 최근 한 두 시즌 정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들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저도 레버쿠젠 너무 올 시즌 재밌게 지금 뭐 봤는데. 돈에가 뭐가 왔어요? 이거 79,000원. 와, 인테리어 오, 언급 네. 갑자기 치면 축자랄이었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면 뭐 또 탕으로 리액션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탕으로요? 네. 마랑 탕 그 리액션 할까요? 탕탕 후루루 이빨이 근데 형이 하니까 진짜 감명이 빠지는 것 같다. 자, 요 정도 뭐 여러분 뭐 이것도 그냥 S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만 그래요.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 계속 비슷한 결의 질문인데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랑 현재로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최근 한 두세 시즌 정도 행보로만 봤을 때 과거로 가면 안 맨시티? 되고. 네. 맨시티, 레알 딱 이렇게. 야씨 아직 아니지.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아니죠. 아. 물론 이제 맨시티가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는 이런 모습 계속 항상 우승 도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레알은 이번 시즌에도 더더욱 더 느꼈고 네. 그렇게 몇 년 동안 걸리면서 음바페를 데리고 오는 레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레알이라는 팀이 참 특별하구나라는 걸 요즘 들어 더더욱 더 느끼거든요. 네네네. 예. 또 우승했을 때 그 결승의 전에 보여줬던 그 아우라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맨시티가 뭐 더 성장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 조금 말을 바꾸면 레알이 너무 거대하다. 예,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상대 볼 만한 붙어볼 만한 팀은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건 있죠. 레알 마드리드가 어쨌든 이번에 또 음바페까지 데려오면서 사실상 데려오면서 정말 이제는 뭐 원톱의 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만약에 그런 레알 마드리드에게 대항마가 될 수 있는 팀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팀이 있다면, 혹시 10번 붙었을 때 6번을 이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어떤 이기는 확률을 통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노가웃에서 끌어내릴 위력팀은 어디인 것 같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맨시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지난 올 시즌이 아니까 이게 지난 시즌이죠. 트래블을 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맨시티가 올라가기도 했고 이번에 8강도 되게 재밌게 붙었잖아요. 레알 맨시티 진짜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그렇죠. 승부차기까지 갔다는 거는 음바페가 오기 전이긴 하지만 아주 첨예한 차이만 있었다는 건데 여전히 뭔가 대항할 수 있는 붙어볼 수 있는 팀은 맨시티가 아닐까. 그 레알이 강팀 그때 리버풀이랑 참교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내려서 카운터를 노려가지고 강팀을 잡는 경우가 사실 많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패배 맨시티를 상대하기에는 아주 맞춤 전략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가 강자이기 때문에 전 거기서 레알이 강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거. 그럼요. 네. 맞춤 전술 잘 짠 건데. 예. 아 오늘 환영이 질문 어려운 거 많이 났네. 추후 5년 안에 레알 마드리드의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구단 3개 정도 말해달라요. 바이에른 뮌헨. 그 다음에 맨시티. 울산. 클럽 월드컵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개인적인 바람은 푸른파도. 개인적인 바람은 리그별 하나씩 있잖아요. 예. 저는 뭐 아까 전에 뭐 이제 이콜스님이 인테리어 언급 감사에 7만 9천 원 주셨지만 예. 유벤투스가 피하고 못 다해. 네, 아, 그치. 유벤투스가 네. 감독 좀 이렇게 바뀌었죠? 세리아에서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지금 이콜스님한테 미안한데. 아니 근데 그 피아노 먹다가 볼로냐에서 평이 엄청 좋고 아, 축구 진짜 재밌게. 진짜 유벤투스가 알레그리 네. 감독 때 그 좀 답답했던 축구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못 따오면은 진짜 많이 바뀔 거라서 팀이. 보고서 한두 달 정도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네. 유벤투스는 저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팀의 미상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이건 유벤투스 개인적인 바램. 네. 이거. 세리에도 더. 네, 네. 그러니까 세리에 예전부터 중계에서 좀 애정도 가고 그래요? 그게 좀 그 아무래도 해설인데 세리에 중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좀 눈 가고 이러지 않나? 아,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없어요? 네. 아. 저는 왜냐면 분데스도 꽤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중계? 분데스도 좀 꽤 했었는데 단지 좀 그건 있어요. 좀 이상하게 중계를 안 했던 리그는 라리가 뿐이야. 그 라리가랑 맞아요. 이상하게 안 치네. 라리가만 딱 안 해봤네. 엠스풀에서 하실 때 라리가는 KBS 쪽에 중계권이 있었고. 라리가는 항상 좀 멀리 있었던 느낌이긴 한데 다 좋아해요. 네, 다 너무 좋아합니다. 감 리그 다. 두 분은 5년 안에 레알 마드리드의 도전장 내밀 수 있는 팀. 저는 한 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 팀 하겠습니다. 세 팀, 예. PSG, 파리,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의 5년은 예. 이제 과거의 50년과 같다. 흘러가는 속도가. 예. 그렇기 때문에 R로 시작하는 팀 하나 하겠습니다. 알라스르? 혹은 뭐 아릴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팀이 하나. 사우디에서 올라올 수 있다. 뭐 AI도 이제 좀 나오고 하니까. 아니 최근에 근데 사우디 경기 중계했잖아요. 리그 해외 축구 유럽 끝나고 네. 어때요 수준? 알 웨흐다 대 아릴라를 중계했었어요. 예, 예. 아무래도 알 웨흐다는 우리가 아는 그 사우디 팀의 어떤 투자가 있는 그런 팀은 아니에요. 예, 예, 예. 스쿼드나 여러 가지로 좀 아무래도 사우디 리그 내에서도 뭔가 윗레벨의 팀보다는 확실히 좀 열악함이 있는 팀인데 그냥 딱 중동 리그의 느낌을 벗어난다고 보긴 힘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멤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제가 중계한 경기는요 우승님이 확정돼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경기였어요. 아, 그래? 제가 평가하는 거는 지금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지금 그 원일이가 갑자기 그 R로 시작하는 팀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예, 예, 딱 얘기하는 순간 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죠? 아, 원일이가 이제 또 벤치에 내려가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이제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이게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원일이 형이 쉽지 않은 게 황선홍 감독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김기동 감독 최근에 안 좋죠. 네. 이제 둘이랑 되게 친분도 있고 막 같이 지내고 감독 선수 뭐 이렇게 선수 같이 생활했는데 네. 옆에서 뭐 또 채팅창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주말에 또 사업한다고 또 아유, 힘드니까 힘들지, 그래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네, 좀 휴식 그렇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원일이가 원래 선수 시절할 때도 패턴이 좀 그랬어요. 쭉 올라오다가 갑자기 그렇지, 그렇지. 몇 경기 앉아 있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그런 패턴이 좀 있습니다. 원래. 근데 저는 뒤에 있어도 원일이가 원래, 뭐 항상 팀을 위해서 인스타 TV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팅창 보죠. 여러분은 새 팀 누구라고 생각해요? 5년? 전 개인적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맨시티. 맨시티는 딱 제일 먼저 생각나는 팀이고 바이에른 뮌헨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의 전통적인 라이벌인데 전 항상 더비 매치의 라이벌이 꼭 아틀레티코? 붙는 게 아니더라도 그들을 의식하면서 성장하는 건 이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꼭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르셀로나도 충분히 계속해서 바르셀로나. 견딜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아. 라이벌 아닙니까? 같이 성장할 걸요 분명. 전 그렇게 봐요. 맨시티, 미네, 뭐 리버풀, 그리고 한지 바르셀로나. 플릭 잘할 것 같거든. 아, 그렇죠. 네. 이제 바르셀로나 한지 플릭 와가지고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요거까지. 아, 오늘 마지막 코너가 이 히든 토론이었거든요. 네. 예. 아, 이 마지막 코너였나요? 이게 마지막 코너였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아, 쉽지 네. 않습니다. 오늘 K리그로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히든 토론 레바만 아, 보고 근데 했는데 요즘 그 얘기도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K리그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이게 공수표만 날리는 게 아니고 K리그 관련해가지고 좀 히든 풋볼에서 하기도 하지만 네. 이거 정리하는 콘텐츠를 하나 만들까 이게 생각 중인데 결산 콘텐츠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제 내일 촬영이 하는데 있죠. 결산 네. 말고 좀 주간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주간 있긴 K리그? 하거든요. 예, 성주도 이제 현장에 가니까. 예. 근데 그냥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K리그도 난 재밌는데. 요즘 진짜 양민혁 선수 잠깐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타죠. 양민혁 진짜 그래. 미쳤어. 야 너무 잘하더라. 그러니까 어. 양현준도 보고서 진짜 놀랐는데 양민혁은 2006년생이죠. 그쵸. 와 너무 잘하더. 너무 빠르고 와 드리블 치는 것도 그렇고. 예. 얘는 된 선수야. 어디까지 성장할 것 같아요? 뭐 나가겠지. 아 해외? 황희찬이 약간 얘보다 2년이 더 빨랐어요. 예. 고1 때 예. 포항 스틸러스랑 포철 공고에서 그 17세 대표랑 연습 경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황희찬 날아다녔어요? 김광석과 김영일 사이로 고1짜리가 프로 선수를 상대로 툭 치고 들어가서 그냥 스피드로 제압을 한 다음에 인사이드를 밀어넣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서 야 쟤는 되겠다. 가겠다. 근데 지금 됐으니까 양민혁도 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면 사실 고3이 이렇게 뛰어서 대단한 거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대단한 아저씨들이랑 하면 그냥 몸싸움 받고 그럼 날아가고 그러는데 지금 제압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미 선수로서는 됐다. 또 핫할 만한 K리그 주제가 또 뭐 있죠? 요즘에 양민혁 선수 있고. K리그 주제? 일단 만약에 이거 주마다 다룬다면. 전부 김두현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핫한 주제일 수도 있겠고. 윤정환 특집. 윤정환 그렇지. 해야 되고. 어떻게 윤정환은 강해졌는가? 이게 좀 이거를 이제 강원 얘기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로 제목을 짓는다면은 강원의 윤정환. 네. 이전의 윤정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윤정환이 달라졌다. 우리 윤정환이 달라졌어요. 야구도 잘해요. 야구랑 야구가 윤정환. 올 시즌 1호 히트트릭 주인공인데 야구 잘해. 그리고 허율 선수도 포변해서 이제. 근데 왼발 센터백이 이게 희소한데 되게 좋은 옵션이 우리나라한테 저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허율 선수 잘하더라. 뭐 또 다 있죠. 네. 하면은 뭐 이제 찰수 있는데. 네. 그렇죠.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시고 오늘 히플라이브 월요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